반갑습니다. 민법 총칙 대리행위 할 차례죠. 이거 복습한다는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도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서 이를 그 아들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합니다. 이득만 있기 때문이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은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 갑은 대리권 없이 아버지인 을 소유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그 후에 을이 사망해서 갑이 단독으로 을을 상속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갑은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고요.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아닐 때는 팔아버리고 싶었는데 정작 자기 소유가 되니까 좀 욕심이 났던 거죠. 그래서 없던 걸로 할래요 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 등기의 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고요. 본인이 행위 무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은 소멸하고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현명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고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행위의 하자에 대해서 볼게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를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 또는 강박은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행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해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현명주의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되고요. 자, 이사의 대표권 뭐였죠?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고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오답을 어떻게 나오냐면 본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임의 대리인 얘기하는 겁니다.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을이 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병과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 행위가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고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부동산의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부동산의 이중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대리인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요. 그리고 대리인은 그의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착오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누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리인 을이 못한다는 겁니다. 대리인 을이. 갑이 을에게 재산 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갑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갑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수선을 위한 공사는 보존행위니까 가능하죠. 근데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건 대리권 밖의 일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예금 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을의 갑에 대한 금전 채권의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이럴 때 을은 갑의 예금을 인출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새로운 이익의 교환이 아닌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명의에서 부동산의 등기 이전 신청, 그리고 상계 등은 허용돼요.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 을은 갑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갑이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을이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죠. 자, 임의대리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거나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자기가 그냥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이점이 있어요. 임의대리랑 법정대리의 차이가. 자, 여기까지 대리행위 봤고요. 다음 복대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